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진짜 군대 약은 다 똑같나요? 아예 똑같을 수가 없죠. 근데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여쭤볼 거는 군대에서 아프면 다 똑같은 맞는 약을 준다 이런 얘기 군대 다녀온 사람이면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군의관 출신 원장님을 모시고 군대 의료의 진실을 들어보고자 하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군의관을 3년 동안 하고 왔는데 지나간 이야기지만 재밌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훈련소라도 경험해 봤던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다 공감을 할 것 같아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진짜 군대 약은 다 똑같나요? 아예 똑같을 수가 없죠. 근데 아무래도 뭐 훈련소라든가 작은 의무실 같은 경우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겹치는 약들을 다른 증상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다고들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기억하시는 게 뭐 하얀 약, 노란 약 이렇게 기억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입니다. 이제 일단은 아주 상급 병원으로 가야 될 정도의 중환이 아니라면 의무실로 방문하는 환자들이 감기, 장염, 뭐 근육통, 발목 염좌 이런 간단한 질환들이 많고요. 이런 질환에 가장 기본되는 게 뭐 소염 진통제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약물은 사실은 증상하고 진단이 달라져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약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똑같은 약을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많이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진통제를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뭐 물론 진통제뿐만 아니라 다른 약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훈련소에 오거나 이제 군대에 있는 장병들은 기본적으로 건강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소염 진통제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일단은 아픈 거를 좀 버티게 해주는 게 치료의 중점이었습니다. 그 말이 좀 현실적이네요. 훈련소는 특히 더 그렇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훈련소는 저도 처음 갔을 때 정말 급격하게 환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평소와는 다르게 긴장도 하고 육체적으로도 힘들다 보니까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특히나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갑자기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보통 어떻게 처방을 해주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환자들을 다 100% 치료하기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장비 안에서 좀 중증이라고 한다면 뭐 엑스레이 정도는 더 많이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약 중에서 증상에 맞춰서 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단으로 발병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꼼꼼하게 진료하기는 게 물리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제일 기억나는 환자가 있으셨어요? 이게 조금 재미있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훈련소에서 끝나고 이제 한 2년 정도 됐을 때 이제 부대에서 이제 군의관으로 근무할 때인데 한 전입원 지 한 일주일 된 신병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와서 어디 불편해서 왔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콧물이 너무 많이 나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초기인 거네요. 그렇죠. 감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증상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2시간 됐다는 거예요. 2시간이요? 네. 그래갖고 일반 사회였으면은 뭐 호초군이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가 증상이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온 이유가 생각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군대 전역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본인 증상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 거고 되게 겁에 질리고 걱정도 많고 예민한 시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예전 같았으면 친구한테 나 콧물 나니까 약 좀 줄래? 아니면 약국에 가서 약도 먹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안 됐던 상황이었던 게 하나고요. 요새는 또 이제 병사들이 또 힘들거나 하면 간부들이 열심히 잘 챙겨주니까 이제 빨리 또 의무실을 가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 주고 잘 설명해주고 그게 문제 없을 거라고 해서 그때 진료를 잘 받던 기억이 납니다. 훈련소 때도 재밌는 일화가 있으셨어요? 훈련소 때 재밌는 거 있죠.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달라지긴 했는데 이제 군의관 후보생들이 8명이 방을 같이 썼거든요. 근데 그때 방을 썼던 군의관이 내과 군의관이 3명, 그 다음에 피부과가 1명,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 1명, 신경외과 1명,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중위군의관이 1명 있었고요. 그래서 재밌었던 게 이제 일과가 끝나고 싹 모였는데 누구 한 명이 자기가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약을 줄게 이렇게 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갖고 왔던 상비약을 갖고 와가지고 다 펼쳐놓더라고요. 타이레놀 이런 거요? 당연히 그 정도만 갖고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전문 의약품인 항생제를 막 챙겨갔거든요. 다 꺼내다 보니까 항생제도 종류별로 다양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피부과 군의관 같은 경우는 종류별로 피부과 연고 같은 것들이 막 나오고 또 드레싱하는 용품도 막 나오고 딱 보니까 이제 웬만한 병원급으로 약을 갖고 있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의무실을 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안에서 해결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어벤져스급 집합이네요. 그때 하필이면 또 이제 다양한 과 선생님들이 있어서 수월하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의무실은 안 가셨어요? 저희는 좀 특이하게 그때 육군훈련소로 2주 정도 갔었거든요. 근데 육군훈련소 갔을 때 이제 갖고 있던 약들이 다 없어졌죠. 이제 그때쯤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의무실을 갔죠. 대부분 군의관들은 대위로 이제 임관할 예정인 전문의 선생님들이었고, 의무실에서 이제 근무하는 군의관 선생님은 중위 군의관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위 군의관은 전문의를 따기 전의 상태였기 때문에 되게 아이러니하게 진료봐야 되는 의사보다 환자가 윈년차 내지는 혹은 의학적 지식이 더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군의관 선생님이 진료를 막 하다가 이게 자기도 이제 본인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한테 진료를 해야 되니까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게 뭐냐라고 거꾸로 물어보기도 하고, 너무 환자가 동시에 많이 오다 보니까 대기줄이 길어졌거든요. 무슨 과 선생님이세요? 뭐 무슨 과 선생님이세요? 얘기를 막 하다 서로 얘기하다가 이런 경우에는 뭐 쓰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환자들끼리 서로 진료를 하고 서로 처방을 하는 상황이 돼서 그냥 거기서 다 진료가 끝나서 의무실에 들어가서는 그냥 약만 받아가고 오는 정도. 그래서 나중에 의무실의 군의관 선생님은 뭘 원하시나요? 이렇게만 하고 진료가 끝났던 기억이 납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이상했겠는데요. 재밌었었고, 사실은 이제 그 상황 아니면 경험해 볼 수 없는 이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군의관 하시면서 제일 난감했던 순간은 어디셨어요? 군대에서 군의관이라는 입장이 환자를 잘 진료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사고가 있거나 할 때를 예방하기 위해서 파견 나가거나 뭐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내과 군의관이니까 이제 정형외과 같은 질환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 행군을 따라갔는데 한 이제 병사가 발목이 접질러지면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근데 사실 내용을 잘 모르니까, 또 이제 야전에서는 뭐 검사를 정확하게 하는데 제한이 좀 있어서 이제 부목하고 이제 후송을 기다리는 정도만 했었는데요. 군대에서는 사실 군의관으로서 이제 내 개인적인 능력보다도 환경에 제한을 많이 받아서 조금 부족하게만 치료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은 군대 약이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약으로 빠르게 대응하는 구조인 거는 맞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절대 같은 약 쓴 거 아니고요. 이제 제한된 약품에서 그리고 제한된 질환에 약이 겹쳐서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